이번 시간에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본부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계약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중에서 프랜차이즈 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말씀드린 것처럼 프랜차이즈 본부와 프랜차이즈 가맹점과의 상호 독립적으로 지속적인 계약 관계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업 경영 방식을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프랜차이즈 본부, 가맹점 본사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맹 본부의 개념과 어떤 기능, 그다음에 가맹 본부의 경영자는 다른 기업의 경영자와 다르게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영자는 좀 특별한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설명하고, 프랜차이즈 본부의 성장 단계와 프랜차이즈 기업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어떤 성공과 실패 요인을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프랜차이즈 본사라고 하는 것은 가맹 프랜차이즈 사업을 함에 있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게 운영권을 부여하는 어떤 사업자, 그러니까 어떤 가맹점에게 어떤 사업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해서 가맹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 이것이 이제 가맹점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어떤 가맹본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가맹본부의 그러면 경쟁력은 뭐냐? 이것은 상품에 대한 차별화, 어떤 경영 노하우에 대한 차별화, 이런 부분이 있어야 가맹점이 가맹을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물론 자기가 전문 지식은 없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할 만한 이유, 그거는 가맹본부의 경쟁력, 차별화, 이런 부분이 있어야 어떤 가맹본부로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가맹본부는 영속성과 지속성적인 성장을 통해서 장기적인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관계가 있어야 어떤 프랜차이즈 본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일단 본부가 특별한 노하우가 없으면 가맹점이 바로 탈퇴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어떤 되돌려 준다든지 또 가맹점이 증가가 되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어떤 뭐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를 해서 가맹점을 모집했을 때도 다른 사람이 소비자들의 반응이라든지 어떤 가맹점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가맹점이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프랜차이즈가 사업이 확장되는 것은 가맹점이 많이 있어야 어떤 프랜차이즈가 본사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확장되는 가장 큰 어떤 요인이 가맹점주들의 만족도에 의해서 어떤 그 가맹점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주변에 이 사업을 하니까 돈이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맹본부의 영속성과 지속성을 가지려면 상품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또 당연한 거죠. 그래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가맹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인데 어떤 경쟁력 있는 사업 아이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가맹본부의 수익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가맹점으로부터 어떠한 수익,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는 롯데리아 본사의 수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이런 개념하고 똑같은 거죠. 아니면 뭐 GS25 리테일은 본사는 어떠한 수익 구조가 있느냐? 수입원이 어떤 것이 있느냐?
프랜차이즈 본사에 수입원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가맹점으로 같은 가맹점을 하나 개설할 때마다 뭐 가맹비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롯데리아 같은 경우는 가맹점 하나 개설할 때 가맹비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씩 어떤 본사에 그 제공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용료라고 해서 로열티. 롯데리아는 브랜드를 사용한 부분으로 해서 매출액의 2%라든지 그러면 뭐 1%라든지 가맹점 본사마다 다른데 사용료를 지급합니다. 보증금, 뭐 가맹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차라리 보증금으로 3,000만 원 상품 보증금을 낸다든지. 그러면 GS25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한다고 그랬을 때 GS25 리테일에서 GS 리테일에서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에게 편의점에게 상품을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가맹점주가 상품을 팔아가지고 어떤 그 위험에 뭐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그러면 상품 대금을 회수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본사에 5,000만 원 보증금을 내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맹점의 수익 구조가 되는 거죠. 뭐 보증금은 돌려줘야 되지만 이자 수입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가맹점 롯데리아 본사에서 롯데리아 가맹점들에게 정기적으로 뭐 교육을 시키면 2박 3일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면 교육비를 받고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분담금이라든지 시설 인테리어 비용. 왜냐면 어느 가맹점이나 동일한 인테리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롯데리아의 노원점도 인테리어에 보면 우리가 소비자가 보면 저게 롯데리아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의정부의 롯데리아도 봐도 노원점 롯데리아하고 의정부 롯데리아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럼 동일한 인테리어가 나오기 위해서 본사 주관으로 인테리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인테리어 본사에서 인테리어를 통일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에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도상품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GS25 편의점을 가맹점을 운영한다고 그럴 때 상품을 취급한다고 그럴 때 상품대를 지급해야 상품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또 그 상품 비용이 있고 상품 공급에 따른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각각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정확한 개념은 이해할 필요 없지만 가맹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렇게 어떤 가맹점과의 계약 관계를 통해서 가맹비라든지 보증금, 교육, 그 다음에 상품대에 대한 이익률 이런 것을 통해서 가맹본부의 수익으로 이루어진다, 기속된다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 가맹본부의 기능 이렇게 가맹본부 본사가 가맹점으로 하여금 이렇게 가맹비도 받고 보증금도 받고 교육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상품 공급도 하려면 가맹본부는 어떠한 기능이 있어야 가맹점이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죠. 교육 받으러 갔더니 교육을 할 줄 모른다든지 상품을 본사로부터 받았는데 그 받은 상품이 내가 가맹점 본사에서 받지 않고 내가 독립적으로 상품을 구입한 것이 더 저렴하다. 그러면은 또 본사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테리어도 내가 직접 인테리어 하는 것이 본사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가격도 저렴하고 더 본사의 지침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본사를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본사는 가맹점이 어떤 그 본부를 의지할 수 있도록 교육 노하우라든지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원재료를 개발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교육 훈련
판매 촉진, 모든 어떤 금융, 정보, 교육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사를 의무적으로 본사의 상품을 사용하라. 의무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가맹점이 알아서 본부를 의지하는 것이 더 훨씬 효율적이고 이익이다. 이러한 느낌이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가맹본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떤 경영 노하우라든지 상품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맹점에서 직접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면 본사로부터의 계약에 의해서 본사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롯데리아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뭐 피자 가게 같은 게 있다요. 그래봐요. 그러면 저가형 피자가 있는데 뭐 저가형 피자가 뭐 피자 스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본사하고 피자 브랜드 본사하고 가맹점과 계약을 했는데 본사에서 상품 공급을 받는 것보다 내가 어떤 시장에서 상품 개발을 해서 피자를 만들어서 파는 것이 더 가격적으로도 효율적이다 그러면 계약을 했지만 간판을 바로 바꾸는 거죠. 뭐 말하자면 뭐 피자 스쿨로 영업을 했는데 피자 스쿨 본사가 나보다 더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뭐 나의 아이피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본인의 브랜드와 간판으로 영업을 하는 거죠. 본사에 의존하지 않고. 물론 이제 이것이 상품 부분이 아니라 너무 본사가 과도한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가맹점이 어떤 계약을 탈퇴하고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맹본부가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상품 개발을 하지 않으면 가맹점이 탈퇴해가지고 가맹점이 축소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맹본부가 어떤 지속적 경영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가맹본부의 경영자는 경영 철학적인 면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아닌 경우하고 다르게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가맹점과 프랜차이즈 본부와 독립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상호 독립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계약 관계에 의해서 어떤 그 프랜차이즈 운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에 기반한 점을 중심으로 가맹본부의 경영자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영자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특화되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존중, 가맹점을 갑으로 보는 게 갑과 을 관계가 아니라 가맹점과 상호 인인 관계가 라는 어떤 그런 가맹 사업자에 대한 존중, 그 다음에 계약 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간의 계약 관계를 기반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운영되기 때문에 일단 계약 관계를 중심으로 한 공정 거래를 기반으로 한 기업윤리, 이러한 부분이 중요시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고객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영속성과 지속성, 미래지향적인 경영,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이러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가맹점주와 지속적인 계약관계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경영자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존중과 공정거래를 어떤 최우선하는 기업윤리를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업자로서의 경영자는 물론 창의성이라든지 슈페터가 얘기하는 혁신성, 기업가 정신,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어떤 창업의 기업이 잘 된다라는 부분은 어떤 프랜차이즈 시스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러한 어떤 창업자에 대한 경영자로서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학습을 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 경영자의 자질과 능력. 여기서도 역시 프랜차이즈 기업이 아닌 기업하고 다르게 프랜차이즈 기업은 가맹점과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어떤 불필요한 과시의 어떤 절제, 가맹점 입장에서 봤을 때 가맹점은 많은 고생을 하고 어떤 영세업인데 본사는 너무 많이 돈을 벌어가지고 어떤 뭐 과시를 한다든지 갑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러면은 내가 돈 벌어가지고 본사 좋은 일만 시킨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는 거죠. 지속적인 계약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가맹본부의 경영자의 자질과 능력이 특별하게 이제 그러한 부분이 더 특화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맹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단계는 잠복기는 아이템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가 되겠죠. 그다음에 태동은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서 어떤 그 본사 점포 1호점 이런 거가 잘 되면 어떤 뭐 맛집 같은 경우에 맛집이 하나 점포가 잘 되면 서로 가맹점을 내달라고 프랜차이즈 내가 본인 여기 이 점포와 본사와 똑같은 형태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좀 허가를 해달라고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발전을 하게 되고 가맹점이 성수가 한다. 근데 프랜차이즈 가맹점 되는 가맹점이 한 100개 점포 정도 될 때까지는 상당히 어떤 이익이 많이 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제 어떤 뭐 우리 주위에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있는데 뭐 프랜차이즈 기업 외식 기업이라든지 외식이라든지 소매점 그다음에 학습 서비스 뭐 이런 것들에 여러 업종의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있는데 프랜차이즈 기업이 갑작스럽게 성장한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그 빵 카페 같은 경우에 베이커리 카페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빵 선생이라고 하는 브랜드 이런 브랜드가 지금 고도 성장을 하게 되고 있어요. 요즘은 뭐 어떤 좀 비대면 시대이지만 그런 거가 프랜차이즈 기업이 모델점, 본점을 하나 잘 해놓으면 그 본점을 잘 구축이 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겠다고 나도 여기 이것과 유사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가맹점을 허가해 달라고 막 몰려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존속 기간에 의해서 또 보면은 이제 도입 단계가 있을 거고 확장 단계, 안정 단계, 강화 단계, 상품 개발 단계. 브랜드.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할 때도 프랜차이즈 본사가 조금 안정적인 단계에 있을 때 가맹점을 하는 게 어떤 안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본사가 불확실하면 본사가 그 어떤 사업을 접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입장에서 가맹점을 하려고 할 때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한 100점포 정도 되는 점포를 가맹점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잖아. 응?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들리는데 본사가 도산하게 되면 가맹점주는 그냥 다 같이 도산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잘 나가는 카페벤, 우리 커피 브랜드 카페벤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카페벤이라는 업체도 상당히 잘 나갔었는데 본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카페벤이라는 거를 간판만 달고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개인 카페하고 똑같은데 이미 브랜드를 간판을 달아놨기 때문에 떼지 못하고 거의 사용하는 어떤 그런 거 거의 흡사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프랜차이즈의
프랜차이즈 기업의 어떤 성공 및 실패 요인 중에서 성공 요인은 시스템 규모가 커야 된다. 그래야 가맹점들이 많이 늘어나죠. 물론 이제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요즘에 편의점 같은 경우가 지금 편의점 같은 경우는 GS25가 13,000개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CU도 한 13,000개. 네? 그 다음에 롯데리아, 롯데에서는 세븐일레븐이 한 7, 8,000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편의점이 거의 한 5만 개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그렇게 큰 어떤 이마트 24까지 어떤 편의점 한 4개 브랜드 편의점은 본사가 거의 망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스템의 규모가 커야 된다. 가맹점에 대한 본부의 간섭이 많지 않아야 된다. 가맹본부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야 된다. 그다음에 가맹점과의 계약 기간이 되도록 장기해야 된다. 물론 이제 보통 한 5년씩 하게 돼요. 프랜차이즈 본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과의 계약은 한 5년간이 보통 하게 되더라고요. 가맹본부의 점포 파견, 관리 인력이 적어야 된다.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쟁 우위와 어떤 차별화, 집중화, 이런 어떤 기업이 성장하는 요소하고 똑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야 가맹점이 믿고 지속적인 계약을 유지하니까 경쟁 우위를 하기 위해서는 상품과 서비스를 가맹점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기 요인이 있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예식업에서의 성공 요인. 예식업에서의 성공 요인은 뭐 어떤 예식업의 대표적인 게 이제 치킨 전문점인데 치킨의 BBQ하고 뭐 여러 브랜드가 있지만 BBQ가 좀 요즘 대표적인 거라고 보니까 그 BBQ를 한번 보면은 BBQ가 현재 한 1,700개 정도가 있다는 거죠. 1,700. 그래서 이렇게 1,700개가 되는 요즘은 카페 형태로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도소매업에서 성공률은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매 기능을 하는 시스템으로서 강력한 물류 및 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상품에 대한 우수성 이거가 있어야 가맹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GS25 같은 경우도 현재 한 13,000개 정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편의점이 상당히 13,000개 정도 있는데 2008년 이렇게만 해도 한 3, 4천 개가 있던 거가 2019년에 13,000이니까 GS25도 급속도로 기업이 성장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업에서의 성공 요인은 이제 서비스는 뭐 교육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데 여기서도 역시 본사에 어떤 차별화된 동기 요인이 있어야 가맹점이 그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수가 있겠죠. 프랜차이즈의 어떤 실패하는 요인은 뭐냐? 실패하는 요인은 어떤 프랜차이즈 본사가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가맹점들의 어떤 불만이 많다. 이럴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맹점들이 불만이 많으면 사업이 안 되니까 채무를 불이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계약도 해지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프랜차이즈가 본사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인은 이제 어떤 업종이냐, 그리고 점포수가 어떻게 되느냐. 100개 정도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그런 정도가 되는지, 그다음에 가맹점 증가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초기 투자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브랜드 인지도, 계약 기간, 가맹본부의 보유 자원과 능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프랜차이즈 본부의 개념은 프랜차이즈 본부라고 하면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본부라고 하면은 가맹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프랜차이즈 본사라고 하는데 창의력과 어떤 지속 연속성이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약 관계니까. 그다음에 가맹본부의 경영자가 특별히 갖춰야 될 거는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과의 계약에 의해서 수립되는 거기 때문에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존중과 공정거래를 우선으로 하는 기업 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성공에 미치는 이유는 시스템의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돼야 되고,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간섭이 그렇게 간섭이라고 느끼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맹점에서 간섭이라고 느끼지 않고 지원이라고 느껴야 되는 거니까. 가맹본부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야 되고, 가맹점과 계약 기간이 되도록 장기간 돼야 되만 어떤 계약 해지가 쉽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가맹본부의 점포 파견 관리 인력이 적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성패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어떤 업종을 있냐, 그 다음에 규모, 가맹점 증가율, 초기 투자 비용, 브랜드 인지도, 계약 기간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프랜차이즈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프랜차이즈가 우리 주변에서 널리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 롯데리아라든지 GS25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본사에 대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학습하는데 본사가 어떻게 해야만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학습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